안녕하세요. 김태형의 사운드 심리학 사회자 박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김태형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에는 빠르게 또 진도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간의 동기, 사람의 동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전 시간에 동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좀 짚어가는 어떤 느낌으로 이 내용을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 심리 중에서 에릭 프롬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동기인데 이거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 시간에 제가 동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욕망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에릭 프롬이 인간 심리 중에서 욕망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욕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리가 여러 가지 심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게 무작위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구조화가 돼 있어요. 네. 뭘 중심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냐면 욕망을 중심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욕망도 또 구조화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욕망도 여러 가지 욕망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러 가지 욕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강의를 좀 더 잘하려고 하는 욕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 욕망도 있을 수 있고, 졸려서 자고 싶은 욕망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커피가 먹고 싶은 욕망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욕망이 순간적으로 생기는데 네. 이런 욕망들이 또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지 않고 위계화가 됩니다. 맨 위에 제일 중요한 욕망이 가고 나머지가 밑에 복종돼요.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하게 어느 특정 순간에 가장 중요해지는 욕망을 우세 욕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우세 욕망을 중심으로 구조화가 되죠. 그리고 또 이 욕망이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우세 욕망의 자리를 차지하는 욕망이 있다. 이제 그런 걸 또 이제 기본 욕망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욕망도 구조적이고 이 욕망이 구조화된 것이 또 나머지의 심리 요소들, 심리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욕망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파생하는 어떤 파생보다는 규정과 이렇게 제어를 받는다 그럴까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우세 욕망이 오늘은 이제 우세 욕망이 있는데 내일 다른 우세 욕망이 우세 욕망은 그 정도로 하루 정도도 안 보고 잠깐 어느 정도 심리 상태와 관련된 우세 욕망.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동안에 우세 욕망은 이걸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 나가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벌써 밖에 나갔지. 네. 그리고 뭐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세 욕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만 그런 거예요. 이게 딱 끝나는 순간 그건 우세 욕망이 아니에요. 이제 맥주 먹고 싶은 게 우세 욕망이에요. 뒷풀이에 가서. 그러니까 바뀐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우세 욕망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세 욕망이 계속 진행되면은 기본 욕망이 된다. 그게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그게 유지된다. 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이 한 10년 동안 내내 중요한 시점마다 우세 욕망의 자리를 자주 차지한다. 네. 그런 걸 기본 욕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1년 내내 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그렇죠. 밥 먹고 싶을 때 그게 우세 욕망인데 네. 또 그게 끝나면 돈 벌고 싶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이제 그런 이제 돈에 대한 욕망이 보통 기본 욕망인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에릭 프롬은 동기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표현하신 거는 이 동기를 욕망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동기를 욕망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를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프롬이 언급의 기초에서 정리한 동기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이제 뭐 욕망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사람의 정신활동과 실천활동을 규정한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 다 하는 거죠, 뭐. 사람이 두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정신활동과 실천활동. 네. 그걸 규정한다는 거죠, 욕망이. 대표적으로 목표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것은 욕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어. 목표. 무슨 욕망이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고. 그렇죠.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욕망 밑에는 또 그걸 기저에 깔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이 깔려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욕망이 사람에게 목표를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욕망이 없으면 목표도 없어요. 그리고 목표가 제공되면 방향이 결정되죠.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 그렇죠. 그 목표를 향해 갈 테니까. 목표가 이쪽에 있으면 이리로 갈 거고, 목표가 저쪽에 있으면 저리로 가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활동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욕망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욕망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상을 창시하고 또 사상을 수용하는 것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이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요구에 기초한 욕망도 느끼고. 네. 그런데 이 세상을 바꿔야만 된다. 또 바꿀 수 있다라는 이론을 어디서 읽었어요. 네. 그러면 그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또는 그게 없어. 그럼 내가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상은 그런 어떤 욕망의 기초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수용되기도 하고. 근데 자본가들은 그런 사상 싫어하죠. 그런 욕망이 없거든요.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사상을 만들든 받아들이든 하겠죠. 그러니까 사상의 창시, 수용,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고의 뭐 방향과 내용을 규정한다라는 것도 뭐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아까 정신활동을 규정한다라는 것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고라는 측면을 본다면 사고의 방향도 욕망이 규정해야겠죠. 예를 들면 역사에 흥미가 있는 아이, 역사 공부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은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이겠어요? 역사 관련된 쪽으로 움직이겠죠. 네. 채널도 그걸 틀고. 네, 그렇죠. 책도 그렇고. 책도 그걸 사고. 그렇죠.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냥 처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식당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사람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네. 사고의 방향. 움직임 말고 사고의 방향 자체가 틀려진다는 것이고, 또 그 결과 머릿속에 쌓이는 지식, 사고의 결과 쌓이는 지식들, 그 사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지식도 결국 욕망이 결정하는 거죠. 어떤 욕망을 가졌냐에 따라서 다른 지식을 갖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가 먹기 싫은 아이는 사과를 못생겼다고 말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사과를 못생겼다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사고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렇죠. 사과가 예쁘냐 못생겼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거예요, 얘가. 프로이트 이 말에 의하면. 프로이트가 얘기한 거는 먹기 싫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먹기 싫은 욕망이 없는데 이걸 못생겼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먹기 싫으니까 못생긴 거고, 먹고 싶으면 예쁘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했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사고 이런 것이 욕망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하는 거를 강조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죠. 간혹 이렇게 맞는 얘기를 한 번씩 했다 이거예요. 프로이트가. 매번 맞는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선생님 그 예를 들었던, 프로이트 예를 들었던 것들을 제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한참 전에 사촌 동생이 어렸을 때 수박을 먹기가 싫은 거예요. 왜 먹기 싫냐 그러니까 빨개서 매우니까 수박을 먹어본 적 없는데 먹기 싫으니까 그렇게 이게 변명했는데 그 이야기가 딱 맞네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사람의 기본 동기는 사회적 동기일까? 라는 어떤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구나 욕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 조금 여기서 나오는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생물학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죠.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선천적 욕망이 생물학적 욕망이고, 후천적 욕망, 정신적 욕망이 사회적 욕망입니다. 대체로.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이 생물학적 욕망, 선천적 욕망은 우리 몸에서 유래되는, 몸에 기초하고 있는 욕망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순수한 식욕은 위가 쪼그라들어야 생겨요. 위가 이제 비어가지고 여기서 뇌에다 신호를 보내면 생물학적 욕망이 식욕을 느끼죠. 이렇게 이제 우리 몸에 기초하고 있어요. 여기로부터 유발돼서 나오는 욕망이 생물학적 욕망입니다. 네. 반면에 사회적 욕망은 우리 몸에서 나올 수는 없죠. 없죠. 난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게 이제 내장이 시켜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위가 시키거나. 네. 그거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 요구? 근데 사회적 요구가 왜 생기죠? 욕망? 사회적 관계에서 살아가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타인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요구가 생기고 욕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요구와 욕망들이죠. 근데 사람이 살아갈 때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사회적
동기, 욕구. 그렇지.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네. 몸에서 유발되는 것들이 몇 개나 있겠어요. 또 있다 한들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별로 없죠. 거의 다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욕망,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사회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산다고 보면 돼요. 심지어 식욕조차 그 자체로 생물학적 욕망으로만 작용하지는 않거든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러 그럴 때 순수 생물학적 욕망이면 아무나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식당을 막 이렇게 쳐다보고서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상한 거 먹어서 지금 속이 안 좋아요. 잘못 선택해서. 좀 느끼한 거 드셨어요? 네, 느끼한 걸 먹어서. 네. 이거는 식욕을 해결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문화적 취향, 또 미적 취향, 또 뭐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그걸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욕망조차 순수하게 그 자체로 작용한 적은 없다. 다만 이제 촉발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수많은 어떤 사회적 욕망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시기시기에 우세 욕망들을 실현하고 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회적 욕망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롬이 이렇게 강조를 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생물학적 욕망은 그게 좌절돼도 병이 몸에밖에 안 생겨요. 뭐 굶으면 위에 문제가 생기고 뭐 영양실조 걸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에 병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사회적 욕망이 좌절되면 정신의 병이 생기거든요. 마음에. 정신과 몸도 병이 생기죠. 거기에 따라서.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흔히 정신장애니 뭐냐 하는 것들은 다 보면 생물학적 욕망이 좌절돼서 충족되지 않아 생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혹시 아세요? 그런 사례. 나르시시스트가 어려서 밥을 못 먹어서 그렇게 됐다든가 그런 거 아세요? 그런 사람? 아니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다 사회적 욕망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간사의 모든 행불행은 다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사회적 욕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프롬이 또 이제 또 강조한 게 진정한 동기와 이의적 동기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 네. 이유는 어떤 건가요? 진정한 욕망은 인간 본성과 관련이 있는 욕망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인간 본성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인간 본성과 관련된 욕망은 거기로부터 이제 나오는 욕망들은 이 진정한 욕망, 진정한 동기잖아요. 네. 이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렇죠. 실현하면 실현할수록 정신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따라서 이건 좋은 건데 이 인위적인 욕망, 거짓된 욕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와 관련이 있는 거냐 하면 인간 본성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역사적 조건과 관련이 있죠.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들 돈 더 벌어서 남들한테 잘난 척해야 되겠다. 남들한테 뭐 자랑해야 되겠다. 이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네. 뭐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것들을 과시욕. 과시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인간 본성에서 초래된 욕망일까요? 저희가 이제 배웠을 때는 아니죠.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 정신 건강도 나빠지고 행복에서 더 거리가 멀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따라서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는 결국은 이걸 알아야지 행복한 방법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걸 할 수 있다. 있다는 거죠. 사람답게 사는 것은 진정한 욕망을 실현하는 거죠. 건전한 욕망을. 그래서 그걸 모르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죠. 또 정신 건강이 좋을 수가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인생의 어떤 참과 거짓을 알아야지 네. 참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죠. 빨간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은 사람이 본성적으로 물질적 부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에릭 프롬이. 이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이기적이야. 못돼 처먹었어. 동물이랑 똑같아. 돈 밝히는 건 인간 본성과 관련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자본주의사가 계속 그렇게 사람들한테 선전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다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구분해야 되고. 이거는 모든 현대인들이 꼭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프롬이 진정한 동기를 건강 동기로 봤고 또 이의적 동기는 병적인 동기로 봤거든요. 근데 선생님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들을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같은 얘기인데 네. 예전에 스피노자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 이미 했었어요.
탐욕, 명예욕, 정욕 등을 보통 사람들은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상 그것들은 일종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다. 이렇게 이제 지적한 바가 있고, 에리 프롬은 명성, 권력, 재산, 복수, 지배력을 갈망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열정들, 즉 인위적 욕망들은 병적이고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론적이고 임상적인 근거에서 그러한 욕망들은 사람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좀 긴데 네. 한마디로 같은 거 아니에요? 스피노자하고. 그렇죠. 같은 얘기를 한 거죠. 네. 이런 거를 추구하면 한마디로 사람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짓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건 병적인 거 아닙니까? 그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상하니까, 자기가 손상되니까. 그러니까 병적인 거죠. 그러니까 병적인 욕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욕망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또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는 그런 욕망을 사람들한테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그 본인이 이 인위적 동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동기를 갖고 있는 자체도 이제 구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워낙 이제 시스템적으로 경고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알면 알수록 이제 건강한 동기가 뭔지, 그다음에 병적인 동기가 뭔지 하면서 행복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데서 중요하죠. 마지막 질문으로 방금 제가 이제 얘기했었던 인위 동기가 곧 병적인 동기라는 발견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걸 알아야 지금의 어떤 문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 심각한 21세기적 문제, 시대적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모른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이걸 알 수가 없겠죠. 또 알 수가 없으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왜 우리가 이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알고 그것을 극복하고 바꾸기 위해서 이걸 꼭 알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우리는 이 병적인 동기 혹은 인위적 욕망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다. 이걸 이제 자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깨우치고 네. 알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열심히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많이 더 많은 매체에 나가셔서 활동하셔갖고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건강한 동기하고 인위적 동기에 대해서 그 김정욱 소장님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병든 사회 정신건강, 현대인의 정신건강 2부에 대해서 역시 김정욱 소장님을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